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시장 참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오게 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는 빨간불이 가득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도 시장의 탄력을 덧붙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EPS도 그렇고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규제가 되게 되면서 이번에는 안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좀 걱정이 됐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실제로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게 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의 마냥 긍정적인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반도체 소프트웨어들의 중국 수출이 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10% 넘게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또 한 번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게 된 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던가 이런 수출 규제에 있어서 좀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는 소식이 수출 종목들의 강세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반도체 종목들도 그 영향권 하에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시죠. 네, 대표적인 PBR 관련된 종목들 요새 랠리를 강하게 펼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증권 종목들이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코스피를 5천까지 만들겠다, 5,000P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증권 종목들 호재를 부르게 됐습니다. 증권 종목들 대표적인 PBR 관련된 종목들로 대다수의 종목들이 PBR이 1배 이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상법 개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증권 종목들 잘 살펴본다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조차 하지 않은 증권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자동차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제부터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동차 종목들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준 건 이 미 법원의 이 판결에 대한 그 영향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새 분위기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수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가 불안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저희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좋았습니다. 9개월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2,700을 드디어 넘겨섰습니다. 어제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최고치를 경신을 못하고 막판에 꺾이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막판까지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다 미리 언지를 드린 겁니다. 어제도 이제 그 연중 최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결국에 반도체 쪽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2,700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뭐 지주사 쪽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시장의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랑 이제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줬고, 현대차그룹주도 오늘 굉장히 또 센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들려오는 내용들이 조금 좋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우선 그 미국의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월권이다 그쵸. 라는 식으로 위법 판결을 지적을 했습니다. 위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우선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됐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상호 관세 발효를 하는 것이 제동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동안 관세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거 다시 다 회복을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빠졌었던 폭은 그 이상으로 이미 다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조금 그래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마침 이제 금리 인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한 부분도 이제 표면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조금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대로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올 거라 이야기 들었는데 역시나 좋게 나왔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 한번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세게 상승 흐름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공약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네. 오늘 바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해가지고 수익률 리뷰를 잠시 뒤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흐름은, 자금 흐름은 대형주 위주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또 중소형주들로 넘어올 때를 우리가 또 노려봐야지 또 그때 큰 수익을 거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자본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를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조선의 대장인 하나오션도 잡았고요. 그리고 방산 종목들 또 이제 그 경구용 비만 치료 이제 관련 대장주였었던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사실 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드린 바 있고,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제가 계속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드린 바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제 분명히 실력과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 이것들을 실제로 검증을 저는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방송 공략주도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네.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 지표들도 무료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덩달아 저 박성재 전문가랑 이 기법을 어떻게 또 장중에 이용을 해볼 수 있는지 다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잘 나올 것이고 오늘 증시 좋을 것이다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알아가셨더라면 미리 선점한 종목들로 수익을 확실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다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 진단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보시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탄력은 꺾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을 오늘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인 것 같긴 한데,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증권가의 시각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나왔지만 중국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가해지고 있고 중동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만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예. 멘토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거 이제 되게 단기적인 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이 저는 담보되어 있는 쪽이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기 매출이 44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컨센서스는 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분기가 66% 정도 성장할 것이다가 이제 시장에 기대치로 잡혀 있는 컨센서스였는데 69%로 상회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96센트 기록했거든요.
원래는 예상은 93센트였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컨센서스를 크게 좀 상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나 그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튼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수치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젠슨당 CEO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지속될 거다. 인프라가 굉장히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도 오히려 그 젠슨당 CEO가 이야기했었던 전력 설비 쪽이 오히려 조금 오늘 더 좀 탄력이 그렇죠.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 이제 엔비디아 2분기가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가이던스가 이제 450억 달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컨센서스보다 이미 잘 나왔고 가이던스는 또 더 좋을 거다.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종도 지금 물론 이제 증권가의 시각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 쪽에다가 작년에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었던 그 규모보다 40%를 더 늘려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AI 인프라 전체적인 투자 규모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 구글이 750억 달러, 메타도 650억 달러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거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 걱정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가피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 딥시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히려 이제 고가형 반도체 칩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각 테크 기업들이 결국에 미래 산업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AI가 당연히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핵심 산업일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기 위해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GPU 칩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테고 그럼 결국에 그 GPU 칩을 엔비디아가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이제 HBM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저는 이 상단 추세를 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 상승의 흐름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하필 또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도체 업종이 대형주들을 필두로 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야기 제가 4월 저점에서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4분기부터 엔비디아 측에다가 HBM 12단을 양산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루빈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공급 물량을 확정하게 되면 양산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청주에 있는 지금 팹을 짓고 있는데 이 팹 공장 내에서도 HBM 12단 양산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할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양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럼 발주가 7월에서 8월 정도에 들어올 수가 있고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기대감 시장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6월부터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흐름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이 저항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요. 대형주들이 좀 달려주면 이후로 좀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기업, 밸류 체인 기업들로 또 수급이 이전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좋게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엇갈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뷰가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AI 산업에 대한 성장세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증권 종목들
종목들 오늘 정말 강했죠. 상한가 종목 한 종목도 있었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들도 오늘 너무 20%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증권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증권주가 강할 수 있는 그 배경들이 마련이 된 것이 우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 SNS를 통해서 1,400만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과 만났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뭐 코스피 5천 이야기를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명한 기업들의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투심을 개선하는 데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요. 밸류업에 대한 결국에 정부 차원에서의 그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강화, 뭐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아젠다로 다뤄준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도 역할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디스카운트 해소가 돼서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증권사 수수료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간 건데 또 하나 여기서 이연타로 조금 이제 호재가 나온 것이 금통위에서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결국에 또 이제 이것이 또 표면적으로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경기 부양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증시에 어떤 참여하는 자금들이라든지 신규 예탁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증권주가 굉장히 좀 센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죠?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다라는 거고, 대체거래소 그 거래대금 비중도 지금 10% 네.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KRX 지수에 또 30% 정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딱 직접 직관적으로 봐도 거래대금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증권사 수수료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증권주에게는 또 수혜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증권 시장에 들어올 돈들이 많아질 거야,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증권주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그 돈들이 시장에 들어올 텐데 어떤 업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업종을 그냥 선별을 해놓는 게 좋고 그 중에서 주도주들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증권주 대비해서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업종들을 차라리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또 간단하게 조선, 뭐 방산, 네. 그리고 K뷰티, 엔터, 반도체 이렇게 조금 저는 구별을 해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도 좋겠지만 오히려 다른 쪽에 더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 섹터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저PBR 관련된 종목들인데 요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 섹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자동차 종목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들까지 오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살펴보니까 어제도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고요.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반도체가 좋을 수 있었던 네. 이유이기도 한데 그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 권한의 월권이다. 그쵸. 위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글로벌 관세 정책이 이게 다시 무효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상호관세 정책이 가장 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자동차 쪽에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사수혜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전반적으로 또 이제 수혜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대미 수출이 올해도 좋을 거야라는 게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기아가 작년에 최대 매출 찍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만. 그래서 이 대미 수출이 여전히 올해도 좀 탄탄하게 이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부채 비율이 좀 적고 현금 많은 기업들 보자. SL 같은 기업이 되게 네. 실적도 좋고 성장도 좋은데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PBR도 엄청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좀 보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저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에다가 저는 오히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굿 밸류 종목은 결국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대로입니다. 증권주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양당, 그리고 양당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방법론적인 부분들만 다르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 PBR 종목들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오늘 자동차 종목들,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강할 수 있었던 저는 배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옥석을 좀 가려서 잘 봤으면 좋겠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회의적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쪽에서 수요가 저는 좀 더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는 대미 수출이 잘 나온 것은 사실인데 급격하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아직은 미국에서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가 조금은 저는 침체 국면으로 수요가 점점 둔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가 좀 둔화되면 판매율도 조금 부진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지금 바닥을 짚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저 PBR 쪽으로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증권주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주목을 해볼 때 제가 증권주를 안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한 3번을 방송에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10% 이상 또 급등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공략주 이런 것만 잘 주목을 해봐도 시장의 주역들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장중에도 막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박성재 전문가랑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재무 구조가 탄탄한 쪽으로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동차 역시 저 PBR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긴 하지만 이 종목 선별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요새 좀 분위기를 보면서 좀 수급이 몰릴 때 같이 따라타치가는 좀 주가가 떨어질 때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대응들 반드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9개월 만에 코스피 2,700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2,720선, 그러니까 1.89% 넘는 급등세로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 넘었습니다. 736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사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조선, 방산, 원전 등 굉장히 잘 갔었던 종목군에 두루 그러니까 매수세가 고르게 편입이 됐습니다. 순매수 상위 리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카카오가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효성중공업까지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매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사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 그러니까 매도세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되면서 1.30%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 SDI, 삼성물산과 삼성증권까지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만 오늘 증권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금융시장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됨에 따라 5천 시장이 갈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증권과 지주사들까지도 강한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리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간밤 들려온 엔비디아 호실적 소식에 오늘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수 상위 리스트 1등과 2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차도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되면서 빨간불 켜면서 2.74%로 장을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SK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SK와 같은 지주사들이 오늘장에서도 강한 불기둥을 세웠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효성중공업이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빨간불을 켰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63%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양식품, 한국전력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들이 다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K뷰티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일부 편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잘 갔었던 종목, 특히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1등 자리 차지하면서 5.26% 빨간불 켰고요. 올릭스와 파마리서치와 같은 잘 갔었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젠도 0.80% 소폭 오르게 되면서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고요. 노머스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네, 순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필옵틱스 1.13% 빨간불 켰지만 외국인은 많이 팔았습니다. ABL바이오와 GI이노베이션, 알테오젠과 유진로봇에 대해서도 팔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로봇주들에 대해서도 매도세는 출회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켰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비슷했습니다. 우선 순매수 상위 리스트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실리콘2에 대해서도 강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5.24% 빨간불을 켰고요. 알테오젠, ABL바이오, 에코프로와 덕산, 네오록스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수급을 보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노머스와 BHI, 펌텍코리아, HVM, 신한제 16호 스펙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장에서 강했던 섹터들도 있었지만 두루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오늘장의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드렸듯이 시장의 주도주, 각 주도 업종마다 그 핵심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저는 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죠. 자, 스마트머니 기법 화면 보시면서 설명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사실 이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지 지금 이제 5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5개월 동안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해서 잡은 종목들이 실제로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되고 급등주가 되고 그죠? 장기 우상향 종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법을 받아가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우리가 요리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요리 도구입니다. 좋은 펜, 좋은 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의 어떤 역량을 또 길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경험치를 쌓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들어오셔서 장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기법이죠.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주포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매집을 하는 자금, 그걸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머니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왜요?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 사이클상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게다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손익비가 좋은 지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거래량이 다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걸 다 주포들의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주포들의 거래량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기준 몇몇 포인트 보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스마트머니 신호죠. 예, 스마트머니 신호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호가 포착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 보통 이제 저는 신호 포착일을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날이 시작일이 되냐면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 그 공식 자체에 거래량 공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신호를 만드는 공식은 뭐냐면 추세를 제가 원하는 이상의 각도로 변곡이 나왔을 때 이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옆으로 가거나 혹은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커다란 변곡이 확 나타났을 때 그동안 없었던 변곡이 확 나타났을 때 그 기준을 제가 만들었고 이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럼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신호가 포착이 돼도 즉 변곡이 크게 나오더라도 다시 하방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호만 가지고 절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는지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자, 만약에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주가의 변곡을 만든 사람들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기준봉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즉 신호 포착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기준은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늘어나 주는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준이 된다.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집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승률이 잘 맞아 떨어지려면 모멘텀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시장을 보는 눈이라든지 경험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장중에 어떤 종목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중에 핵심 주도주가 뭔지도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의 가장 큰 이 기법뿐만 아니고 제가 거래를 하는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저는 손익비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100%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100%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입니다. 그죠? 저는 손절 추세선이라는 것을 저만의 또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요. 그래서 손절 가격이 분명히 이제 진입을 함과 동시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실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익비가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10종목, 20종목이 되는데 마이너스 20% 이상 간 종목이 그 중에 한 5개 이상 된다라고 하신다면요.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30% 마이너스 난 거는 잘 버팁니다. 그죠? 왜? 이것은 내가 매도를 하기 전까진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라는 어떤 착각을 하시는데요. 손실입니다. 그 확정된 손실이에요. 왜냐면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손실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본전으로 올라올지 안 올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 시간 대비 기회비용을 살려가지고 더 큰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상당히 길게 가져가는데 플러스 5% 플러스 10%는 못 견뎌요.
그죠? 왜? 경험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5%, 10%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플러스. 그래서 20, 30 종목씩 물려가 계신 분들 제가 종목 상담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 제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살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오션이라든지 로보티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장기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에 전부 다 물려 계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습관을 고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처음 했을 때는 20, 30% 수익 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습관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이 점점 낮아져요. 15%, 10%, 5%, 나중에는 1%까지 내려가는 거 봤습니다. 근데 손실은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요. 자, 손익비가 매우 나쁘죠. 자,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목표 수익은 점점 낮아지고 계좌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팔라져요.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점점 가팔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정확하게 뒤집으면 가파르게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5%, 10%는 견디지 말자고요. 잘라버리자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잡았는데 플러스 20, 30%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계속 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로보티즈, 하나오션, 쌈지 엔터테인먼트, 펩트론 100% 이상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수급은 표준 편차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가는 종목이 계속 가요.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종목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야죠. 그래야지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계좌 수익률 곡선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저 박성재 전문가랑 장중에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지금 이제 트렌드의 전환점이니까 주목을 해도 되는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의 습관을 들이려면 결국에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느냐, 저점에서 어떤 대세 전환을 만들어낸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기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기법은 제가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지표인 것이지, 제가 쓰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방법론인 것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치를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자, 이 기법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어떤 핵심 주도주, 어떤 대세 상승주를 잡아냈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쌈지 엔터테인먼트죠. 제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추가 목표가에 도달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10%, 20% 물량만 덜어내면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종 목표가까지 굉장히 높여서 제시를 드렸는데 아직 도달 못했는데 현재 매수 가격으로부터 200%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보시면 제가 2월 12일에 이 방송에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2월 10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이거라면 오늘 연중, 이제 올해는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보통 주식이 해당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해가 뭐냐면, 흑자 전환을 한 해에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연간 단위로. 그래서 동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월 18일에 SM 엔터테인먼트랑 MOU 체결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을 어디서 집계해요? 회사에서 집계하잖아요. MOU 체결, 그죠? 업무 협약 체결은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체결하는 거잖아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먼저 알았을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그죠? 그럼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재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2월 12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드렸거든요. 원래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했으면 더 큰 수익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뒤늦게라도 드린 이유는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하면 이 종목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우상향 하는 중에 신호, 뉴스가 요때 나왔습니다. 근데 신호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요때 포착이 된 거예요.
거래량 늘어날 때 제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됐다라고 이제 기법 설명할 때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 뉴스가 나오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우상향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50%, 60% 수익률을 찍힐 때마다 제가 그래도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집중 타겟해가지고 불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사지 말자고 하죠. 그래서 200% 넘게 제가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올라갔다라는 거고, 계속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중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익비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안 깨고 올라갔어요. 만약 뉴스 나온 날 이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훌륭하죠. 손익비 좋은 거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장중에 한번 이런 것들 어떤 종목들이 또 이제 제2의 쌈즈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찾아보고 이런 거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예측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수익률이 잘 나올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스마트 머니 기법도 받아가시고 기법 자료집, 영상 강의까지 풀세트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해보고 가시죠. 탑5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무려 20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쌈즈 엔터, 로보티즈 두 가지 종목이 있고요. 한화오션과 BHI, 유라클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이 5가지 종목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고 나서 매수를 하셨더라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고 바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었고 제가 당시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제 올랐는데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이거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딱 이야기 드린 그대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 한번 튈 거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정말 튀었어요. 근데 튀었다가 다시 빠졌죠.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GPU가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에 그 GPU를 만드는 그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가야 됩니다. 실리콘 너무 비싸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열에 약합니다. 결국에 유리기판이 대세가 될 거고,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GV 유리기판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최근에도 수주를 했어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업사이드 요소가 저는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피롭틱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고, 그리고 오늘 한번 1차 목표가 시세를 주고 빠졌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까지도 제가 제시 드려야겠죠. 네. 45,000원 한번 제시 드려보고요. 반도체 업종이 조금 돌아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충분히 그거 좀 기대해보면서 좀 우상향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목표가까지 잘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바로 2차 목표가 제시가 나왔습니다. 45,000원이고요. 오늘 못 잡으신 분들도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또 전력 그리고 이 원전까지 그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똑같이 나타났는데, 다음 종목으로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인 우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10,000원 넘겨섰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참 원전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BHI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벌써 제가 공략해드리고 100%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방송 보면은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다 나올 텐데,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전력 설비가 그렇게 강했다면 맞아요. 올해 원전이 그렇게 강할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전은 이제 올해는 퍼포먼스 보여줄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은 글로벌리한 문제고, 지금 그렇게 친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유럽 자체도 원전으로 지금 스탠스 돌아서고 있잖아요. 원전이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좀 오래 봐도 된다, 오래 끌고 가도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또 확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전력 소비가 많이 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이 6배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 못한다. 친환경 에너지는 절대로 수급이 안정적이게 나올 수 없고 대량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원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굳이 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제가 이런 말 드리고 나서 100%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네. 그죠? 우진도 저는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 뜨고 나서부터 가죠. 그래서 이 기법도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잘 공략을 해드렸으니까 아직 공략 전이신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목표가 얼마로 제시해 주실까요? 예, 3,000원가 12,000원까지 한번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원전 종목들 작년에 전력 수혜만큼 강할 것이다 강조해 주셨고, 많은 종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희가 최근에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2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3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아스테라시스 미용 의료기기 종목이 2차 목표가 15,000원이 제시가 됐었고, 우상향 그래프는 확실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벌써 30%를 넘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플러스 20-30% 나와도 저는 계속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30%는 참 잘 견디는데, 맞아요. 이게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과거에 잡았으면 이미 벌써 30% 났을 텐데 네. 지금 어떻게 잡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생각 자체를 뒤집어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한 수급은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에 점점점 갈수록 몰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불타기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아스테라시스는 이제 K뷰티 제가 강조를 워낙 많이 드렸고, 특히 이제 흑자 전환도 했지만 업사이드 요소가 굉장히 많다. 게다가 소모품 증가. 그러니까 제가 비올 이야기 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동사가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사야 돼요. 수요가 있을 수밖에, 계속해서 고정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모품 판매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수요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저는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죠. 신호가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즉 제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었던 5월 8일 이럴 때 잡으면 물론 좋겠죠. 좋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 대해서 습관이 좀 안 잡혀 계신 분들일수록 스마트 머니 기법 들어오셔서 다 가져가면 이거 무료로 다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소통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장중에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박성재 전문가랑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스테라시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 두려움 갖고 계실 텐데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수익 내기 위해서 이 종목 넣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들고 오신 섹터도 K뷰티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기대감 쪽이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미국향으로도 그렇고 요새는 동남아 쪽에서도 인기가 참 많다고 들었었는데 코스맥스는 어떤 포인트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매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 업사이드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K뷰티 쪽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 하거든요. 계속 우상향하고 너무 이 앞에 있는 컨센서스를 세게 앞당겨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수출이나 내수나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인데 저는 이게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만 보더라도 잡혀 있는 것을 보면은 매년 20%씩 성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 대비 작년 화장품 수출 추이가 성장이 21%가 나왔으니까 동사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만 달성을 해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영업이익이 뭐 벌써 이렇게 좀 잘 나왔습니다. 500억대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그대로 곱하기 4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선케어 클렌징 제품이 인도네시아 법인 쪽에서도 22% 성장했고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태국 쪽에서요. 태국 쪽에서 150%나 성장을 했거든요. 네. 지금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K 화장품이 굉장히 잘 나가요. 뭐 이제 물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에 그쵸. 이제 방문을 하면은 5명 중에 1명 이상이 이제 스킨이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태국 쪽에다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내년 9월에 정식 가동을 하는 신공장을 건립 중에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화장품 수출 추이가 계속 올라가죠. 2005년부터 단 한 해도 안 쉬었는데 2021년도에 중국발 수요가 꺾였어요. 네. 근데 이걸 회복을 시킨 것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린 건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다시 2년 반 만에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4월부터 다시 한번 화장품 소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발 수요까지 회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매년 20% 이상을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코스맥스의 컨센서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스마트머니 신호 떴고요. 거래량 늘어났어요. 5거래일 이상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라리 잡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전력 설비, 에너지, K뷰티 쪽에서 잡아야지 2차전지 언제까지 물려서 계속 가져갈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는 쪽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물려가야 된다. 그게 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저랑 꼭 같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24만 원 제시드리고 1차 목표가입니다. 전량 매도 하실 필요 없겠죠. 그리고 손절가 18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향 수출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라던가 태국 이렇게 동남아 시장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코스맥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로는 24만 원, 손절가 18만 5천 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을 보면 느껴지는 게 가는 종목들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섹터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는 점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뷰티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받았지만 오늘은 코스맥스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금 더 다양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